이슈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슈는 헌재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건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 이번에 헌재에서 그 안동환 검사 탄핵 관련해갖고 그 기각했지요. 기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검사 탄핵인데 1번 탄핵 아니에요? 1번? 근데 안동환을 이번에 헌재에서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을. 이게 지난 30일 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혀요. 예. 안동환. 이 안동환이 누굽니까? 안동환이. 유성 보복 기소. 유성 씨를 그런 보복의 의미에서 기소했던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유성 씨,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죠. 서울시 공무원 조작 간첩 사건이라고 해야 되죠.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이런 탈북 청년이었죠. 당시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에서 교육받아 넘어온 이 간첩을 공무원으로 뽑았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려고 그냥 탈북해갖고 북한에서 한국 넘어와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아니에요. 이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2015년에 대법에서 완전히 무죄로 확정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억울함이 해결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15년 10월 말에 가갖고 사실은 대법에서 무죄 확정이 났지만, 이게 여러분 2013년부터 2년간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유호성 씨라든가 그 동생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2014년 5월 9일 2심에서 유호성 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1년 5개월 만에 대법에서 이제 확정이 난 거거든요. 확정이 난 거야. 근데 무죄가 날 때 무죄 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 기사도 많이 나왔죠. 검찰이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공문서가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문서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짜 문서였어. 위조 문서. 그래서 뉴스타파 기사 27년에 보면은 중국 공문서 누가 조작했나? 겁도 없어요. 겁도 없죠. 대한민국 검찰 이 국정원 새끼들이 겁도 없는 게, 이거 중국에서 보내온 문서야라고 위조해가지고 이걸 갖고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갔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중국은 모른 척 할 거야. 우리가 중국 이용해갖고 중국에서 보내온 문서다 하면서 이렇게 가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당한 거는 중국에서 입장이 나왔죠. 한국 검찰이 낸 문서 위조된 것, 수사할 것, 이거 우리가 보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안 하죠. 중국에서 이거 괜히 다른 나라 사건에 개입해갖고 이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검찰과 국정원의 이 조작이 그냥 드러난 거죠. 황당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국정원이 함께 모의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 만들려고 중국 문서라고 위조해가지고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밝혀지면서 5월 달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은 무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유호성 씨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시원하고 한정화입니다. 이 두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시원하고 한정화 이 두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안 했어요. 그냥 대검에서 징계 1개월, 감봉 1개월, 감봉 1개월로 끝내버렸어. 씨발 어이가 없죠. 이 새끼들은 범죄자야, 범죄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이 두 사람 뭐 하고 있죠? 나 정말 놀라워. 나 너무 놀랐어. 이시원이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원래 처음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이 서울시 공무원을 아주 간첩으로 조작했던 그 당사자인데 이 새끼를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얘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번에 이 이시원이가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가지고 이 새끼가 개입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 바람에 요번에 잘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이현모. 마찬가지 검사죠. 이현모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시원 이 새끼가 서울시 공무원 조작한 사건에 담당했던 새끼다 보니까 최상병 외압에도 개입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변한다니까요. 근본이 쓰레기 새끼들은요 계속 쓰레기질 해요. 이렇게 도둑놈들은요 귀에만 있으면 계속 도둑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던 짓이 검찰에서 조작하는 짓 하니까 지금 부동산 들어가서도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있어가지고 지가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새끼는 반드시 처벌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새끼를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이시원?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어. 최근에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 진짜 놀랬어. 야, 근데 이거는 이시원만큼 기사가 안 나와요. 이시원과 함께 유호성 씨 조작감 사건에 있어가지고 담당했던 검사 한 명 또 있죠. 누구냐면 한정화거든요. 한정화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시원은 기사가 많이 났어. 그래도 한정화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난 29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보란 듯이. 야, 이럴 수가 있나? 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시원 임명한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요번에 한정화까지 법률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 와,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호성을 이렇게 기소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갖고 온갖 불법을 다 했던 이 두 새끼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민주당에서 이 안동환이를 탄핵을 했을까? 이 안동환이는 유호성 씨와 유호성 씨 그 조작한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근데 왜 했냐면 이 새끼는 뭘 했냐? 이시원과 한정화가 이 유호성 씨를 간첩으로 만드는 사건에 개입하진 않았어. 그런데 아까 말했죠. 중국에서 이거 우리 문서 아니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온 이후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징계받잖아요.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갑자기 2014년에 아니 2014년인가? 예, 14년에 유호성을 다른 문제로 기소해버려요. 유호성이 2010년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받은 게 있거든요. 그때 검찰에서 기소유예했어요. 이거는 뭐 잘못을 했지만 초범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기소유예 끝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가져와갖고 괘씸죄. 이 새끼가 야, 검찰하고 국정원이 너를 간첩으로 몰았으면은 그냥 새끼야 간첩으로 몰리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대들어? 해서 보복으로 기소해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개새끼가. 이 미친 새끼가. 그 당시에 기사가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이게 2021년 기사인데 그 당시 기사 아니라 좀 지난 기사지요. 유성 무죄 받으니 보복 기소. 검사가 깡패인가? 간첩 혐의로 무죄 받은 유성은 왜 또
형사사표를 받고 있을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우성 간첩 혐의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나고 딱 2주 후 2014년 5월 9일 날 갑자기 중앙지검이 유우성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요. 이게 원래는 기소유예였거든요. 기소유예는 뭐냐면 검사가 판단하기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2010년 동부지검은 유우성 씨를 기소유예하며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우성은 초범이고 탈북한 대학생으로서 친척의 부탁으로 예금 계좌들을 빌려주어 환치기를 하도록 도와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유우성 씨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고 그냥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소 유예할게 해서 2015년도에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건데 이걸 갑자기 안동환이가 가지고 와갖고 다시 기소한 거죠. 그리고 재판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재판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1심에서는. 근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2심에서는요, 아예 검찰의 그 공소 자체가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이 위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가 문제라는 거죠. 종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해 기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소유예했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 기소하려면 무슨 증거가 나오던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괴롭히려고 기소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형사사건을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법원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안동환이가 유우성 씨를 갑자기 4년 전 사건으로 기소유예 끝난 거를 갑자기 기소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기소한 거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걸 뭐라는 겁니까? 법원에서 집적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거죠. 위법이라는 거야. 위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갖고 이 안동환이가 위법을 해가지고 유우성을 다른 이유 때문에 괴롭히려고 기소했다고 인정해갖고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새끼의 행동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인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민주당이 이런 새끼는 탄핵을 시켜야 돼. 탄핵을 심판을 했는데 헌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아 이거는 탄핵할 게 아니지. 기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기각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헌재 재판관이 몇 명입니까? 9명이죠. 9명이야. 9명 중에 6명이 탄핵 인용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9명 중에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네 판사는요. 이거는 불법이 맞아. 그리고 이거는 중대성이 인정돼.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법률을 위반했는데 이게 탄핵당할 만큼 중대해야 돼요.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탄핵은 아니고 법률을 위반했어도 그 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사소한 게 있고 중대한 게 있잖아요. 법률 위반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게 중대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4명의 헌법재판관은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중대한 거야 라고 인정을 했어. 근데 2명은요. 이종석, 이은혜 두 사람은요. 이거는 위법이 맞아. 법률 위반이야. 법률 위반인데 그런데 탄핵할 만큼 중대하진 않아.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3명이에요. 이영진, 김영두, 정형식. 이 새끼들입니다.
이 개새끼 아시죠? 정영식. 한명숙 총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보낸 개새끼 되거든, 이 새끼. 이 새 새끼는 뭐라고 하냐? 아, 이거는 위법도 아니야. 위법도 아니고 중대하지도 않아. 그래 버린 거죠. 이게 제일 황당한 거야. 왜 황당하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한 거를 헌재 재판관 새끼들이 이건 위법이 아니야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이따위 사법부가 다 있어요? 이거는 사법부가 지들끼리 차라리 이 두 명 재판관 이종석, 이은혜 이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위법을 인정을 했어. 다만 탐핵할 만큼 중대하진 않으니까 봐주자 그거였다면 이 세 명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한 거를 아예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위법이 아니야. 야 씨발 위법이 아니면은 유우성한테 무죄를 주면 안 되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된 거야? 이 개판이야 개새끼들이 완전히.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거야? 어떻게 존중합니까?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한 것도 그냥 이 새끼들은 위법이라고 한 것도 이 새끼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는데 이게 뭡니까? 대법원의 결정을요 뒤집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심을 해야 돼요. 원래 재심을 해야 되는데 헌재 이 새끼들이 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해버려. 황당한 새끼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뭐 안동환이라는 부상치만 검사처럼 검사 새끼 하나 탄핵 안 돼갖고 열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헌재에서 판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특검 백날하면 뭐 할 거야? 특검 해갖고 인용이 됐어. 아니 탄핵해갖고 인용이 됐어. 아니, 탄핵해갖고 윤석열 탄핵 심판했어. 넘어가면 뭐해? 헌재에서 기각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헌재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대법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건 괜찮아. 그렇게 관대한 새끼들이 지금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벌써 2명이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네요 추미애 의원이 열받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다.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 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 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재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감싸기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재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망가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헌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뭐 국무위원이라든가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든가 탄핵 안 하냐? 그렇지 않죠. 헌재에서 뭐 인용하건 기각하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건 국회에서 무조건 최대한 탄핵을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만으로도. 기각되고 인용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야. 여러분 보세요. 이상민 한번 탄핵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설치지 못하잖아요. 설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근데 탄핵했는데 헌재에 보냈는데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역풍 맞을 거야.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지요. 역풍이 어딨어. 이상민 탄핵 인용 안 돼갖고 민주당이 역풍 맞았습니까? 지금 요번에 헌재에서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안동환 같은 이 새끼들 요번에 탄핵 기각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역풍 받고 있습니까? 역풍 없어요. 오히려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탄핵이 안 돼?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관계없이 민주당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혐의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탄핵을 해야죠.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요, 민주당이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지금 검사들 이렇게 검사법 무시하고 대검 예규 하나만으로 지들 멋대로 지금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탄핵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도 탄핵만으로도, 탄핵하면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뭐라고 할까, 이것들을 손 놓게 하고, 그리고 이 벌 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탄핵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 헌재가 이렇게 기각해버려가지고 열받는 건 있지만 관계없이 탄핵 카드를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발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압박을 해야 돼요. 야, 이게 어떻게, 특히 요번에 안동화 같은 경우는 대법에서 위법을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해. 압박을 해야 돼. 압박을 하면 아무리 지들이 아닌 척 하더라도 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긴장하거든요. 긴장해야지. 지들이 뭔데. 별일이 다 했습니다. 요번에 헌재 이 판결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그리고 앞으로 헌재에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뭐 우려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이 재판관들 뽑을 때 민주당이 이거 무조건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